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송혜은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봄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 제주 한라수목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과 개나리 너무 예쁜데요.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봄날처럼 빛났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고 나와 상대의 성욕이 달라진 것 같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주인이시죠? 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쁘네요. 네, 진짜 예뻐요. 네. 꽃이 기분이 좋네요. 지금 많은 관광객과 도민분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신데 방송 촬영 중이어서 혹여나 누구 네. 연예인이 왔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민망하지 않도록 오늘 많은 채팅창에 글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네. 좀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연차가 쌓인 부부들 네, 그렇죠.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네, 맞아요. 네.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성욕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안에 있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 아내는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유를 알면 뭔가 그거를 해결이라도 할 텐데 계속 그 모르겠어 라고만 하고 관계를 안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네. 뭐 이렇게 원인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내용이 좀 많고 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떼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는 사실 저희가 뭐 성적 동의는 몇 도인가요? 온도는 네. 몇 도인가요? 네. 그리고 성감대 여러 가지 성의학적인 주제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사이엔 성욕이 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이라고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이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성욕의 차이가 커서 이게 극복이 가능하긴 한가요? 라는 절망적인 질문도 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이렇게 성욕 차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히 나는 성욕이 강하고 나는 상대방은 성욕이 약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적 동의의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책, 네. 그 한 책에서 저자분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 우리가 성관계라는 것은 이제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하는 네, 거죠. 동의를 맞아요. 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둘 다 100%의 동의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그 상대도 너무 좋다. 이럴 경우는 성적 동의의 온도가 서로 한 100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너무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성관계를 응해주지 않으면 뭔가 삐질 것 같고 맞아요. 화를 낼 것 같으니 내가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성적 동의의 온도가 한 3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관계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성관계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또 성적 동의의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한 60도 정도. 이런 차이를 성적 동의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성적 동의의 온도가 왜 생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좀 들게 되는 그런 고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저희도 시청자의 채팅창만 봐도 여성보다 남성분이 조금 더 성욕이 네. 있으셔서 네. 이제 아내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오늘은 또 성의학 전문의신 박영 원장님께 전문적인 견해를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증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봤더니 우리 나이스 자켓님 안녕하세요 와우 하셨고요. 풍경이 너무 예쁘다. 봄 분위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제주는 봄이네요 하셨는데 어느 스팟인지
네, 소개 부탁드려요. 여기 한라 수목원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주시에서 가장 큰 그 수목원이죠. 네. 여러분 혹시 제주 방문하실 일 있다면은 여기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입장료가 없어요. 주차비 정도만 내주시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봄꽃님이 나이마다 좀 성욕이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나이마다도 성욕이 다르죠. 남성은 20대의 성욕이 가장 높고요. 평균적으로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성욕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도 서로의 성적 동의 온도가 다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동영상에 네. 코미디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초반에 신혼 때는 남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면 네. 나중에는 그 수치가 그쵸. 거꾸로 네. 가면서 네. 뭐 영화에서도 아내가 씻어하면은 막 이제 무서워하고. 서스라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이게 네. 또 통계학적으로 좀 일리가 있는 네, 장면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하셨는데 네, 오늘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여러분과 방송 1시간 동안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욕 차이가 어떻게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네. 태도와 인지의 그 차이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 나 이제 올해는 나 운동을 할 거야 하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는 태도고 네. 운동을 하는 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보통 작심삼일이죠. 한 3일 지났더니 이제 운동하기가 귀찮아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 행동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지켜봤을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러한 마음이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단은 뭐 안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좀 마음을 완화시키거나 둘 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동을 하는 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네.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관절이 다칠 맞아, 수 맞아. 있어. 다치면 다음 안 돼, 진료에 안 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오늘은 애들 밥도 챙겨야 되고 애들 밥이 더 중요하지. 맞아,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계속 안 하는 운동을 계속 지금 나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다시 하는 경우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태도에 내 행동을 다시 맞추는 경우, 이럴 경우도 이제 인지 조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네. 또는 내가 운동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 내 태도를 맞추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데 나는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야. 바빠서 라고, 그래. 자기 이런 합리화. 식으로. 이래도 어쨌든 인지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성적 동의의 온도가 좀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3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조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가 이제 막 조르거나 뭐 야한 행동을 하거나 해서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인 경우는 자기 몸을 보니까 발기도 되고 여성인 경우는 애액도 분비가 되고 하면서 내가 성관계를 안 하고 싶었는데 내 원래 태도는 성관계를 안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성관계를 하고 싶구나라고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이 태도랑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조화입니다. 인지조화인데 이런 경우를 좀 이게 이제 인지조화가 가장 이제 좋은 베스트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상대가 성관계를 계속 조르는 거죠. 계속 조르는데 난 하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관계를 합니다. 네. 그럼 난 하기 싫은데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볼 때는 난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인지 부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 행동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관계를 하는 거야라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기 약간의 자기 합리화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바뀌게 되면은
역시 똑같이 인지 조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성적 동의 온도가 제법 네.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그 남편 이제 상대가 계속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계속 졸라요. 난 원하지 않고 계속 졸라요. 그런데 관계를 또 해요. 관계를 하는데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관계를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남편도 너무 싫고 파트너도 너무 싫고 이게 계속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계속 가면은 이게 이제 계속 거부를 한다던가 이런 상태로 가는 가장 최악의 코스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좀 해소하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네. 여성을 대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연애 때나 신혼초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잘 맞았는데 이제 뭐 아기가 제 주변에 보면 네. 아기가 있어서 뭔가 이제 설거지를 안 하는 그 남편 그게 싫어서 뭐 그러니까 네. 원인이 너무 복합적이게 네. 돼가지고 네. 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좀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매력을 못 느꼈던 건 아닌데 네. 점점 이제 체형도 서로 변해가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네. 더 멀리하게 되는 이런 네. 고민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성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적 용어인데요. 원하지는 않는데 동의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원하지 않는데 동의를 한 성관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녀 관계든 아니면 오랫동안의 결혼 생활이든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한 성관계, 땡땡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하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설거지의 그 깨끗함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또는 나는 접시가 한 10개 정도 쌓인 것 정도는 다음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는 우선 지금 당장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10개 정도 쌓인 설거지는 괜찮다 생각한 사람은 우선은 한 번은 이 깨끗한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지만 원하지 않고 동의를 한 설거지하기. 이런 게 되면은 파트너도 상대가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어. 그러니까 한 1점이 스코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성관계 시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것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빨래 개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빨래를 잘 개요. 잘 개고 깔끔하게 개는데 밤 한 11시인가 12시에 갑자기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더니 빨래를 막 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저에게 합리화가 생겼죠. 저 사람 빨래 개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난 지금 너무 피곤해. 근데 저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난 지금 자야 되겠어. 그리고 잤거든요. 이 자기 합리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나는 지금 굳이 제 생각엔 그런 거죠. 굳이 저 빨래를 지금 이 밤 11시, 12시에 개야 할까? 원하지 않아요. 전 개고 싶지 않지만 동의를 하는 거죠. 상대의 행동에. 상대가 하니까 동의를 한 어떤 행동을 같이 빨래 개기를 해주는 네. 겁니다. 근데 그때 안 해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밤에 지켜만 보고 있다 가서 잘 수가 있냐고. 그 빨래를.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당신 빨래인데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쌓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싶을 때, 오늘 나는 뭐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남편은 해장국을 먹고 싶을 때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해서 이번엔 해장국을 먹어주고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해서 이번엔 샌드위치를 먹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한 어떤 것들이 저축하듯이 계속 쌓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로 이 인지랑 태도가 이렇게 조화가 잘 이렇게 맞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남편 듣고 있죠? 지금 저희 앞에 박영 원장님의 남편분과 피디님도 누군가의 남편인데 굉장히 지금 찔려하면서 서로를 반성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 때보다 결혼 생활이 조금 네. 더 이렇게 성숙함이 필요한 것 같은 게 맞춰주고 서로 네. 간의 그 마음의 저장이 좀 많이 쌓여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꼭
오늘의 주제인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부부 생활에서 좀 멀리 또 동행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하면 내 주장만 펼치기보다는 좀 서로에게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성관계일 텐데요.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성격이 없는데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밥에 라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나도 관계를 하고 싶고 행동도 관계를 하고 싶을 때 이럴 경우가 이제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나는 계속 하기 싫은 걸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든 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정말 이렇게 좀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든지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럴 때 이제 성욕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질건조증 때문에 관계를 할 때 성교통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꼭 건조증이 없더라도 액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아프거나 이럴 경우는 우선은 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관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우선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재생시키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건조증이 심하면 그 질 건조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뭐 히알루론산을 안에다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금실이나 코아성 같은 이런 시술을 한다든지 하면서 몸 자체를 우선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건조하고 관계만 하면 너무 아프고 너무 싫었다가 몸이 좋아지면 우리가 왜 화가 날 때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화가 없어지는 거죠. 몸이 굉장히 몸이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좀 복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좀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어렵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해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게 어디 쉽나요? 상대가 변하는 건 어렵지만 사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맞아요. 삶이 바뀌는 건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시술하러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내가 이 나이 돼서 애 둘까지 낳고 남편 성관계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이혼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시술 받으러 왔다면서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인지 부조화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난 정말 싫긴 싫은데 뭐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니 네. 이제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우선은 이게 서로 가장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나의 생각을 좀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명기가 되는 건 아니고 명기가 돼서 막 상대를 짜릿하게 해주고 막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우선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나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뭔가 질 레이저라든지 어떤 이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성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여성분도 궁금해요. 내가 어느 정도 좋아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남편한테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또 심지어는 한번 해보라고까지 해주는 부인이 너무 고맙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저를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회 정도 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본인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선순환을 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은 태도를 바꾸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남편이 그런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욕이라든지 아니면 오르가즘을 너무 못 느끼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드리는 뭐 샤츠웨이브나 이런 섹스 토이를 같이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써요?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꼭 들고 가서 이게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성감대를 찾는 거는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쥐어드리면 그걸 들고 이제 남편이랑 꺼내서 남편하고 보면은 남편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신대요. 내 부인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둘이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걸 그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부인이 더 예뻐지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레이저의 효과보다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이게 좀 정말 남편이 좋아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태도 차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게 결국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고 노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부부 관계가 또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대방을 좀 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이 정도라면은 저는 한 번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싫어요, 귀찮아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여러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무슨 섹스를 책으로 배우냐 하시지만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고 책들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끝까지 이제 이뤄진다면은 스스로가 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동전 뒤집듯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는데 저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자 측면에서는 남편이 좀 설거지나 육아나 그렇죠. 이런 것들 해줄 때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이 그렇죠. 남자들은 좀 성욕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을 좀 한 발짝 더 했을 때 예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되게 그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들도 네. 왜 제 부인은 성욕이 없죠? 제가 할 때마다 거절을 해서 저는 너무 좌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 본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관계를 계속 하기 싫은 원하지 않는 동의를 부인 입장에서는 계속 성관계로 받는 것처럼 똑같이 부인한테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설거지,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육아,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뭐 빨래 개기 이런 게 부인이 근데 저보단 부인이 더 잘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못해도 그냥 같이 옆에만 계속 있어줘도.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터득한 게 하나 있대요. 여행을 갔다 오면은 다들 좀 피곤하잖아요. 그 짐도 풀어야 되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짐 정리는 그냥 오늘 쉬고 내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원하지 않아요. 짐 정리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부인은 지금 짐 정리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짐을 꺼내가지고 이제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운전도 했고 너무 피곤하니 그리고 부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가 아니고 자기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계속 부인이 뭘 하든 옆에 졸졸 따라다니며 화를 안 낸대요.
멍멍이처럼. 그러면은 최소한 누워있지만 않고 그죠, 빨래를 세탁기에 넣을 때 빨래 세탁기에 넣을 때 옆에 따라 있고 문이라도 열어주고. 문이라도 열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평화롭다는 거야.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원하지 않고 난 여기에 동의를 하지. 그렇지만 동의를 좀 해보고 동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씩 원하지는 않지만 동의를 한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또 삶의 지혜를 은급학과 선생님을 통해 네, 배워갑니다. 네. 자, 어렵네요. 둘 다 원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섹스리스가 1등이라고요. 연애 때랑 결혼하고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또 수다 떠는 것 같아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 너무 좋습니다. 네. 뒤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군요. 네, 싱그러워야 하셨고요. 세월님께서 토의를 이용해서 네. 이 상대방의 성욕을 풀어주는 것도 상대방이 만족을 할까요? 심리적으로 오히려 안 좋아하진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거는 우선은 저희가 그 가장 기본 성의학에서 제일 기본이 자위 마스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자위를 하는 방법은 여러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그 성 전문가인 치아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자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음번에는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좀 자위, 마스터베이션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의 성감대를 살리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자위 마스터베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스스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하시고 못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트너가 그걸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트너가 그거를 찾아줄 때 본인이 어떤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네. 잘 못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섹스 토이를 사용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파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질이 인체 공학적이지 않거나 좀 위험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실리콘 재질 같은 것도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이 입증된 섹스 토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게 계속 이제 거부를 하시는 분들 있죠.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한 섹스를 하는 때 그 부인, 상대방이 원하지 않지만 동의를 한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 섹스의 장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여성이 원하는 섹스의 장르는 그냥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손잡고 끝까지 애무만 하고 그냥 자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근데 파트너는 그거를 원하지 않죠. 파트너는 이렇게까지 내가 애무를 뭐 한 30분, 40분까지 끝까지 해야 했고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도 잡아주고 다 했는데 삽입이 안 돼 하면은 굉장히 거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삽입해서 사정까지 가는 섹스를 원하듯이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섹스를 많이 원합니다. 그냥 애무만 하고 따뜻하게 네. 포옹만 하고 그다음에 손만 잡고 그냥 자는 거. 음. 그러면 너 그렇게 하는 걸 원해라고 한번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면 나는 그런 섹스를 원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충분히 그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섹스를 해주시면은 파트너가 훨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섹스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관계가 모두 그렇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서로 네. 좀 발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의 여성이 저라면은 나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지만 남편이 그렇게 몇 번 맞춰준다면 또 그냥 고마운 마음에 네. 남편이 원하는 네. 관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님이 중요시 여기게 말씀해주시는 그 선순환이 네. 악순환을 제일 끊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행복할 나르님께서 질 건조증에 좀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질건조증은 사실 이제 호르몬제를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네. 그 여성 호르몬제들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제가 물론 유방암을 일으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0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냥 그러니까 호르몬을 먹는 사람들을 10,000명을 이제 여기에 막 모아놨어요. 그러면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8명 정도는 유방암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일반 여성들, 호르몬제를 먹든 안 먹든 일반 여성들, 안 먹는 여성들을 10,000명을 모아놔도 거의 한 6명 정도는 네. 그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랜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어쨌든 호르몬을 먹으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있는데 다른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도 호르몬을 먹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양제들은 우선 좀 너무 비싸고요. 근데 이 호르몬제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네. 수십만 명한테 먹고 있었고 이런 장기간 먹는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몇 억이 아니라 수조 원의 돈들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최고의 약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건강보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게 뭘까라는 약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싼 약보다는 이렇게 막 100만 원짜리, 200만 네. 원짜리 비싼 비싼 어떤 게. 이 영양제 같은 것들을 네.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그런 약을 먹거나 아니면 호르몬 질정을 좀 넣는 것들이 좀 방법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약을 먹어도 전신작용은 좋아지는데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은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질건조증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약 네. 40% 약을 먹은 사람의 약 40%만 건조증이 좋아지고 나머지 60%는 이게 국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질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그 창상 피복제라고 질 안에 넣는 어떤 이런 창상 이렇게 이렇게 코팅을 시키는 어떤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여러 번 발라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박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엔 성욕이 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듣고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이 막 쏟아지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주제로 오늘 딱 비슷한 주제는 아니어도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성토이나 네. 섹스토이나 아니면은 치료 방법 등 다양하게 다뤘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비슷한 주제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물리학적 원인 때문에 또 관계가 네.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남성분들은 흡연이랑 음주 여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흡연은 발기에 영향을 주는, 나중에는 이제 발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흡연을 하시면 그 사정 지연이 거의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욕은 있는데 발기까지는 잘 되는데 사정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운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 발기력이 죽게 되니까 그거를 원인을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지일이 좀 넓어진 것 같아. 예전 같지가 않아. 느낌이 안 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흡연하시는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본인이 문제인 것을 한번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부인도 산부인과를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지만 본인도 반드시 비뇨기과를 가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는 살이 좀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당뇨나 고혈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사증후군이 좀 있는 경우 혈관이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특히 흡연은 이 혈관 장애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좀 아까 담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 지인은 남편이 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좀 분위기를 갑자기 잡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술 때문인지 그날따라 또 이렇게 사정이 지연되다 보면 여자는 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프고. 네. 이런 게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술과도? 네, 원래 술 먹으면 사정지연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마시고요. 그 술 음주하시고 나면은 원래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들이 좀 저하가 되면서 그 사정지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랑 술은 좀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근데 그리고- 술보다는 담배가 한 100배 정도 나쁜다고 보시면 진짜요? 네. 우리 남성분들 많이 흡연하시는 네. 분들 뜨끔하실 것 네, 같은데요. 네, 관계가 있군요. 네. 그리고 당뇨랑 고혈압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네, 당뇨랑 고혈압처럼 이렇게 좀 그것도 이제 결국 혈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든지, 근데 발기는 보통은 발기부전까지 가기 전 단계예요. 사정지연이라든지 느낌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발기가 이렇게 좀 힘이 없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비만이신 분들은 또 지방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운동하시고 식이 조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네, 그렇죠. 건강의 하나의 일부 느낌인데요. 네. 원장님도 이제 산부인과 생활, 의사 선생님 생활을 좀 꽤 오래 하면서 또 다양한 사연을 갖고 네.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좀 이 부분은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웃으면서 조금 이제 상담실을 나가셨던 그런 환자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뭐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우선은 여기가 이제 1차 병원이다 보니까 네. 어떤 3차 병원처럼 딱 치료 목적만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관리,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상담, 부부 상담, 네, 이런 쪽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남편이 너무 건강해도 이게 문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망성하시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힘들어요 이러시는데 이제 진레이저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애프터로 이렇게 후기를 쓰는 게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정말 좋은 치료였습니다. 부부관계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또 적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이제 불감증이 생기신 거예요. 성욕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관계할 때 성교통도 같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금실하고 코아썸 시술을 받고 나셔서 내가 이제는 여자로서 끝났나 했었는데 다시 이런 성감도 살고 성교통이 없어져서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런 게 있었어? 처음에.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보고 좀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의 관계가 좀 요즘 소원해져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좀 공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이 만나셨던 좋은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방송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문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야외에 나온 만큼 이제 봄입니다. 봄하면 또 제주잖아요. 네. 원장님이 생각할 때 또 한라수목원 외에 제주 하면 좀 추천하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저는 놀이매공원을 늘 봄에 가요. 2월에 매화 보러. 근데 이번에는 못 갔어요. 2월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 놀이매공원이 이제 매화 볼 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봄에는 한라산도 좋아요. 봄 한라산 진달래 피고 할 때. 네. 그래서 한라산 그 영실 코스로 해가지고 한 2-3시간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한 5월 넘어가면은 애월 바다도 예쁘고 맞아요. 그다음에 바다가 참 예뻐요. 그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빛 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 같은 날씨는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맛있는 빵이랑 커피 먹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싶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고 지난주에 제주는 좀 미리 앞당겨서 왕벚꽃 축제를 했는데 조금 눈치 게임이 실패했어요. 이번 주가 좀 피크 타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등산복이 형형색색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네. 봄이구나라는 게 좀 체감되는 네, 이곳은 제주 한라수목원입니다. 오늘은 좀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제 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주와 관련된 궁금증들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저희가 맛집 추천도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네. 남편분하고 아니면 파트너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러면서 이제 성적 동의의 온도라는 게 있대. 근데 의외로 이 성적 동의의 온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미난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때 여자한테도 물어보고 남자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당신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면 당신은 그 성적 동의의 온도를 얼마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도로 느낀대요. 여자분이요? 여자분이. 나 원하지 않았는데 했으니까 저는 한 30도로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의 파트너, 네. 그 여자분의 파트너는 둘이 이제 서로 몰라요. 같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어도 결국은 좋아했으니까 70도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 쪽은. 생각 차이가 크네요. 크네요. 크죠. 이게 성적 동의 온도의 차이입니다. 나의 파트너, 나의 남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30도인데 그 남편은 7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쪽에서 여성이 원할 때 남성은 하기 싫은데 여성이 너무 원해가지고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한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 칸막이를 해놓고 성적 동의 온도 한 몇 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좋아서 했으니까 한 60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높게 얘기를 했고요. 남자도 자기가 원래 거절을 한 입장인데도 저도 그냥 마지막엔 좋았기 때문에 저도 한 60도 정도 돼요. 남자의 경우는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원해가지고 졸라서 했을 경우는. 근데 남자가 원해서 졸라서 했을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성적 동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너도 좋았는데 왜 계속 싫다고 하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파트너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100도씨, 그다음 별로 안 좋은 게 0도씨야.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 생각에 나는 원하지 않잖아. 보통 난 좀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근데 당신이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관계를 했어. 그럼 내가 한 몇 도 정도 만족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굉장히 높은 온도를 얘기하실 수 90? 있어요. 90?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난 30도야 했을 때 둘이 그 차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에게 내가 의외로 내가 섹스토이를 가져오거나 섹스토이를 산다거나 하면은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말도 못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런 데 너무 흥미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의 대답을 좀 들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사실 정서가 많이 바뀌었지만 서양에 비해 조금 아직까지도 유교남이 좀 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원만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민망해서 숨기기보다는 좀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시작을 좀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대부분 대답들이 잘 모르겠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엔 잘 모르겠어 했다가 좀 생각을 해보겠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엔 잘 모르겠어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점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될 겁니다. 네. 자, 분위기 짱이다 하면서 네, 이렇게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진짜 많은 대화가 일단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네. 우선은 좀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성적 동의 온도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식탁의 교제에서 남편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관계가 사실 2인 삼각경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각자 스스로의 좀 노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날씨가 좋다면 네. 오늘처럼 번개로라도 또 다른 제주의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로즈앤이언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